안녕하세요. 심리야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제가 마음 건강 지키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똑똑한 부모가 자녀의 정서 성장을 돕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부모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의 정서 성장, 즉 센 멘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2025년도에는 청소년 정서 성장 토크 콘서트 같은 행사가 있을 만큼 자녀의 마음 건강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또 대한민국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의 정서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부모의 시작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교육 트렌드는 요즘 교육부에서 사회 정서 교육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성과 정서 컨트롤 잘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에서는 사회 정서 교육 교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지능과 성적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그 예능 방송에서도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또 공부가 뭐니 등은 자녀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고 친구 관계나 학교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아이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공부나 지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즉 마음 근육, 또 정서 역량, 회복 탄력성 등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사회 정서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늘봄 학교 등에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 교육만큼이나 우리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똑똑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자라는 과정을 밟습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먼저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의 튼튼한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연령별로 아이의 정서 발달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 튼튼한 나무로 자라듯이 발달 단계에 따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를 떠올려 봅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부모와의 애착 속에서 세상은 안전하고 사랑스럽구나 라는 마음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기쁘고 슬픈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세상을 배워 나갑니다. 아동기 아이들은 친구 관계를 맺고 갈등을 겪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배우고 자신만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복잡한 시기입니다.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격렬한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의 마음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른처럼 나 힘들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의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갑자기 짜증이 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을 보이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사에 변화가 생기거나 친구들과 자꾸 다툰다면 단순히 우리 애가 사춘기인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이 혹시 힘든 건 아닐까? 한 번쯤 살펴보는 마음 돋보기. 자, 마음 돋보기.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 돋보기를 꺼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뿌리, 즉 뿌리는 부모인 나의 마음입니다. 자, 엄마 아빠의 마음이 건강하고 안정적일 때 아이들도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마음의 틀을 형성합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대나 혹은 채워지지 못했던 갈증을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에게 투영해서 부모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겠죠. 자, 아이는 아이로서 성장하게 놔두어야 합니다. 자, 부모는 부모로서 아이를 지지하고 바라보는 역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을지 똑똑한 부모의 정서 성장 지원 핵심 전략 5단계, 그러니까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부모의 정서 성장 지원 핵심 전략.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나는 다 들었는데 또는 듣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이야기에 판단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가 그랬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평가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하고 아이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맞추세요. 자, 아이 보고는 너 왜 나랑 눈 안 맞춰?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작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 눈을 맞추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라는 말 대신에 어땠니? 무슨 일 있었니? 하고 친절하게 질문해 봅니다. 또 감정을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친구가 안 놀아줘서 속상하구나. 짧은 한마디지만 아이에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You are precious. 너는 중요해. 너는 소중해. 자, 결과보다는 노력을 칭찬해 줍니다. 1등해서 좋네? 아닙니다. 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서 정말 멋져. 자, 어떻습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들리죠? 자,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잘했네 보다는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예뻐. 이렇게 말입니다. 자, 실수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는 실수했을 때, 자,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이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 기회를 갖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은 좀 어떤데? 이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실패를 실패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니? 그래서 아이가 실패는 이퀄 무언가를 배우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부모님의 긍정적인 회복 탄력성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걸 건강하게 풀어낼 방법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건 좋겠죠. 자, 아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지 관찰을 통해서 함께 찾아주는 겁니다.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악기 다루는 거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독서라든지 또 다른 다양한 놀이라든지 아이마다 다를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주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아이의 마음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가 난다고 짜증만 내는 대신에 산책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우리 엄마 산책하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 엄마가 자, 독서를 하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아이는 수많은 감정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회피시키는 게 아니라 자, 친구와 갈등은 싸웠다 이런 표현보다는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해주세요.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자, 길동아 어떤 점이 힘들었니? 그 친구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니?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이때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자,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 자,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관계 속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작은 배려와 공감의 언어가 큰 관계를 만듭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아이의 마음은 더 넓고 단단해질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행도 좋겠죠. 우리 가족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족, 행복한 마음 건강, 미래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가족, 행복한 마음 건강, 미래.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전략. 자, 첫 번째, 경청과 공감.
두 번째, 긍정적인 자기 개념. 세 번째, 회복 탄력성.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 사회성 발달.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부모, 반드시 분명 위대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똑똑하게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는 더 행복해진다는 것 이제 명심하시고요. 자, 부모 교육과 관련된 또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체험 많이 하시는 나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